자, 그리고 코스피 1등, 3등 지역 난방공사와 SK케미칼의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우상향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저 증시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11월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느낌이 나타나죠. 좀 빠졌다가 살짝 반등했다가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아마도 이러한 흐름은 11월 말 12월 초까지 이어지고 바닥치고 이제 또다시 우리가 원했던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핑크퐁 살짝은 아쉬운가? 자, 핑크퐁이 상장했습니다. 시작부터 2만원의 수익을 주면서 괜찮다, 뭐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만 상승률을 보면은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모가가 높다 보니까 2배만 올라도 3만원이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수익률은 그렇게 크진 않았죠. 아마도 기관 데이터 의무 가격이 30%대로 조금 아쉬웠고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으로 커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만 그럼에도 공모주가 뜨거운 건 사실이니까 계속 공격적으로 공모주 투자를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AI 버블로는 계속 부각되는 중. 어제 미국 증시는 좋지 않았습니다. 손정희의 엔비디아 지분 매도가 지난주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피터 틸이라는 사람도 전량 매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야, 피터 틸이 누군데? 나 처음 들어봐 하고 봤더니 페이팔 팔란티어를 창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 야, 대단한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전량 매도했다고 하니까 야, 진짜 엔비디아 끝물 아니냐, AI 버블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19일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연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왼쪽에 보이는 요 짤처럼 코스피와 나스닥이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잡혀서 같이 들어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S&P 500, 나스닥 50일 이평선 하회. 차트를 보는 사람 중에 이평선에 대해서는 뭐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다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50일선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S&P 500과 나스닥이 이평선이 50일선을 동시에 하회했다고 합니다. 뭐 그 정도는 뭐 가끔 있는 일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두 개 동시에 50일 이평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는 거는 수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슬 걱정이 등장하고 있고 21선까지 밀리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나스닥 23년부터 25년까지의 나스닥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검은색 선이 나스닥의 움직임이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최근 2년간 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리고 초록색 선이 바로 50일 이동평균선인데 그런데 기름들이 보시다시피 주가가 올라가다가 50일선을 깨면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한 1, 2개월 정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참고로 이때는 트럼프가 이제 무역전쟁을 다시 시작하면서 증시가 많이 빠졌던 바로 그때죠. 그리고 이제 몇 개월간 쭉쭉 치고 올라가다가 이제 또다시 50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한번 깨지면은 몇 달 정도 쉬는 흐름이 나타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쉬지 않겠니?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 자, 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쭉 깨지면서 떨어지진 않을 거라는 거. 그 이유가 뭔지 그냥 차트적 관점에서만 보자면은 지속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인 200일선을 깨는 거는 몇 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벤트고 그리고 그걸 깨려면 지속적으로 50일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요 정도 두드려야 200일선까지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아니 길이 그거는 뭐 이번에만 그런 거 아니냐. 자, 그래서 한번 지금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 코로나 때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나스닥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50일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깨면서도 쭉쭉쭉 치고 올라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깨지고는 하락장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다시 봐도 51선 위로 올라오고 난 지 이제 첫 번째 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를 대입해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부터 지금 이제 한두 달 정도는 쉬어갈 수 있겠지만 그거를 다시 뚫고 올라갈 거고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한두 번 더 하고 이제 그때부터 하락장으로 바뀌겠구나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기로 생각했을 때는 내년 여름쯤이 아니겠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나스닥과 S&P 500이 50일선이 깨졌다는 거, 그리고 그때는 항상 한두 달 정도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다는 거,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해외 투자 계좌는 1100만 개로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해외 계좌가 무려 110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21년만 해도 400만 개였는데 엄청 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특히 50대, 60대가 쭉쭉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반대로 20대는 오히려 해외 계좌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바로 코인이랑 국장으로 돈이 다시 흘러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뭔가 투자도 트렌드가 돌고 도는 느낌이 좀 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인버스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빚까지 내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자, 개인 투자자의 인버스, 곧버스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조정을 받아서 잘 샀다면 좋은 수익을 냈겠지만 그 비율은 10%도 채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코덱스 인버스의 신용잔고가 7%에 달한다고 하며 말 그대로 빚내서 쇼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인버스라는 건 애초에 짧게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이 좀 이어질 것 같을 때 지금 조금 사서 이제 11월 말쯤 한 몇 프로 먹고 파는 그런 상품이 인버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애초에 주식이라는 거는 보통은 오른쪽 위로 우상향하는 게 당연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버스를 장기 투자한다는 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투자라는 걸, 그만큼 더 힘들다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증시가 이렇게 안 좋을 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증시 하락은 그렇게 길진 않을 것이다. 아직까지 이 상승이 끝나진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뭘 사면 좋을까요?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이겠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업들이고, 나와 있는 데이터는 기업 이름, 그리고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고, 컨센 대비 얼마나 좋게 나왔는지, 마지막으로 섹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는 기업들 플러스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는 기업들을 이렇게 골라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서프라이즈를 정말 많이 냈구나,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어떤 기업들이 어떤 섹터들이 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서프라이즈 낸 기업들은 그 연속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내고 끝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최소한 몇 번은 더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주가가 우상향을 하는 게 보통의 흐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지금 같을 때 혹시나 주가가 좀 약간 애매모호하다, 그런데 내가 공부해봤더니 야, 이거 다음 4분기도 대박인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지금 줍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보시면은 지역 난방공사, SK텔레콤, SK케미칼, LNF, 포스코프챔, 대한유화, SK이노베이션 등등 이런 기업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은 코스닥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왼쪽 코스피랑 다른 거는 이제 덩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이 아니라 50억 이상 기업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프라이즈 낸 기업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살짝 주의를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예시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이죠. SK텔레콤은 이번 영업이익이 480억으로 컨센 대비 350%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만 쓱 본다면은 뭐야, SK텔레콤 350% 서프라이즈 나왔어? 대박이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SK텔레콤이 이번에 해킹 사태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시가총액이 11조인데 영업이익이 500억, 말도 안 되죠. 그만큼 박살이 난 상황이다 보니까 애초에 컨센 자체가 원래 100억이었습니다. 100억. 그런데 영업이익을 까보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오긴 했지만, 그런데 야, 350%나 잘 나왔대, 대박이다, 주가 막 떡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긴 어렵다는 거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서프라이즈가 너무 크다고 또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 내막이 뭔지 파악하는 시간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코스피 1등, 3등 지역 난방공사와 SK케미칼의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우상향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항상 주가는 실적을 선행합니다. 그 말인즉슨 4분기 실적이 좋다면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코스닥도 나타났습니다. ST팜과 프로텍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봉으로 보면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네요. 다음입니다. 여행주가 좋을만하네. 오늘 시장에서는 여행주가 조금 관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중일 관계가 매우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해치주가 오히려 되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중국에서 일본 가는 비행기 취소만 50만 건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며,
그 인원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항공에서는 중국 노선 이용객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와중에 중국에서 개봉하려고 했던 짱구 극장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무기한 연기가 되었다고 하며 또 마침 어제 중국에서는 독도는 한국 땅 이러한 표현도 우회적으로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야, 야, 이런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한테 불똥 튀기는 거 없이 반사수에만 잘 주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SAMG 엔터 이제는 목표가를 낮춰야 된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SAMG 엔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티니핑의 실적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성장하는 주식의 느낌을 줬었죠. 마치 APR 같은. 하지만 SAMG 엔터 왼쪽에 보다시피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3분기 실적도 좋지 않았다고 하고 유진투자증권은 결국 9만원에서 7만원으로 목표가를 대폭 하향 조정을 했어요. 물론 이 와중에 4분기는 괜찮을 거 이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4분기는 계절적 성수기이며 새로운 티니핑 시즌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미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 넘게 난 SAMG 엔터테인먼트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목표가가 오르는 기업도 있겠죠. 이번 실적이 잘 나온 실리콘투, 키움증권의 목표가를 6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전 고점 근처 라인이죠. 3분기 매출은 60%, 영업이익은 50% 작년 대비 성장하면서 탄탄한 성장세를 보여줬고 글로벌 매출이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북미가 12%, 유럽향이 138%나 성장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실리콘투 차트를 보면 어찌 보면 지금 좀 바닥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실적도 잘 나온 실리콘투 한번 성장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거는 너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직 어리긴 하지만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적응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매일 컴퓨터하고 주식을 하면서 나름 젊게 산다고 생각하는데도 좀 어려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도 그런데 이제 65세 이상, 특히 저희 부모님들 뭐 설명하는데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해봐도 야, 이거 내가 해도 막 짜증나고 막 몇십 분씩 걸리는데 이거를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 뭐 그런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찾아 먹는 서비스가 정말 많은데 65세 이상이 이러한 서비스를 찾아가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카드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연령층의 카드 포인트 소멸액이 무려 연간 150억 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눈먼 돈이 사라지는 게 엄청나게 컸죠. 하지만 내년 2월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 시 포인트 우선 사용이 자동으로 된다고 합니다. 물론 카드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소식이겠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좀 좋은 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리튬 가격이 바닥이다. 일단 왼쪽에 리튬의 주봉을 보시면 확실히 바닥치고 한번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한 번 더 올라가는 이쁜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탄산 리튬 가격이 50%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는 진짜 저점 쳤음 이런 얘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강봉 리튬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 추세면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이러한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반도체가 이렇게 말하면서 엄청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느낌을 살짝 받았습니다. 자, 이 와중에 지난주에 포스코홀딩스가 1조 원을 투자해서 리튬 지분을 사온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포스코 5% 정도 오른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이거 내년쯤 되면은 야,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방부 북한의 군사회담 제안. 북한이 움직여줄 줄은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국방부가 북한의 군사당국 간 회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군사분계선 기준선 MDL이라고 불리는 요거를 설정하자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왜 그런가 봤더니 최근 북한이 비무장지대, 지뢰 등을 매설하면서 MDL을 넘어서 오는 경우가 10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그러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빠르게 뭐 경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는데 일단 국방부에 따르면은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이제 정말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 간 이제 생각하는 그 라인이 달라져서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다고는 하는데 자, 그런데 북한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북한은 한미 팩트시트에 대해서 핵 도미노 사태가 유발될 것 이렇게 경고를 하는 모습도 나타났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어제 제 친구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야, 대구에도 겨울이 있냐? 네, 있습니다. 오늘 추워 죽을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대구는 딱 최저 기온이 0도입니다. 딱 영하 떨어지기 직전인데요. 그런데 서울은 이상하네요. 벌써 영하 3도까지 내려가고 있다고 하며
강원 경북은 한파주의보까지 발령되었습니다. 서해안 쪽은 눈도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추위에 신경 쓰시고 요즘 독감 유행이에요. 마스크 꼭 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흑백요리사 12월 16일 공개.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흑백요리사 원을 재밌게 봤는데요. 요리를 먹는 게 아니라 그 만드는 걸 보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다만 백종원의 논란 때문에 아직도 시끌시끌한데 과연 이게 좀 희석될지도 더본코리아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엔 블랙 컨슈머도 AI로 작업한다.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요. 이 머리로 공부나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중국에서는 일부 소비자들이 물건을 받은 다음에 예를 들어 왼쪽에 보이는 이런 사과를 누가 먹은 거 보내줬다 아니면 썩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환불을 받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증거 사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 사진을 AI로 조작해서 보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보니까 한국에서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크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혹시나 여러분들이 온라인 판매업을 하신다면 사진 또 못 믿는 시대가 왔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왼쪽에 보이는 요 사과 있죠? 100% AI로 만든 사진입니다. 구분이 이제는 안 가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증시가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게 결국 우리한테 기화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달 되었을 때는 하하호호 웃으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